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하고 싶어 한 대로 이렇게 막 하도록 놔뒀으면은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평행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안 가본 세상에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정도의 임팩트를 가졌던 정치 도전자가 제 앞에 가면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좀 움직임이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전 애초에 대통령에게 뭘 받아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크게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12월 27일까지 시한을 정한 거는 저는 어쨌든 당원들에게 제가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당이 선거를 칠 수 없는, 그러니까 100일 정도 전까지도 당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제 행동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당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신당 창당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압승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라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손 놓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게 다 손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대통령은 지금 계속 대구가 지지율이 출렁이면 대구 가고 부산이 뭐 엑스포가 아니면 부산 가고 이러면서 소일거리하고 계시잖아요. 강서 보궐선거 쳐보니까 경험이 어떻던가요? 저는 그거 아직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옆에 간신배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이상한 조언하고 있고, 간신배 조언이 있다 하더라도 간신배 조언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문제죠. 본인이 선거 천재라 가지고 무슨 한 방에 대통령 되시다 생각하니까 그 뒤부터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하고 싶어 한 대로 이렇게 막 하도록 놔뒀으면은 0.7% 차이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평행세계라고 하잖아요. 그 안 가본 세상에는 절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떳떳한 거고, 전 뒤집어 말하면은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갔던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강서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저 혼자만 바른 소리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수도권 망한다. 그리고 망한다면 크게 망한다. 18% 차이 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엔 제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자신감을 얻은 것이죠. 여당 안에서는 왜 국민의힘만 비판하느냐 이런 지적 또한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부정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내부 총질이라는 비민주적이고 대통령이 써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이 썼다는 것부터가 여당의 문화를 잘못 정립시켜놨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을 임명해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합리적인 수사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부 총질이라니요? 왜 그러면 본인과도 너무 닮아있는, 당신과 너무 닮아있는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똑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항명수괴죄인가요? 저는 거기서부터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양두구육의 정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 양두구육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 부정에 나섰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됐던 것이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아직까지 대통령이 깨닫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위기가 반복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이 해왔던 말들, 인사를 똑바르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정치를 폭넓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오늘자로 듣기 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방통위원장 인사로 검찰 출신이 웬 말이냐라는 말을 저와 뜻을 같이 하는 허은하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이 다급함이라는 것이 넓게 번져가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 구호가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을 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돈 안 드는 정치, 그리고 소수 의견도 공감을 받으면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은 결국에 누군가는 창업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정당이라는 것이 만약에 기존 정당들이 잘못하면 만들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존 정당들이 긴장을 하는 거겠죠. 자꾸 이제 양당에서 그 비용을 부풀리고 돈이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애초에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시키는 게 흡사 대기업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의외로 정치는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면서도 접근이 가능한 쉬운 공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정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한 다원주의 정당의 모델입니다. 온라인으로 좀 더 비중을 높여가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저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언제 만나볼 수 없는 분의 의견까지도 반영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그 프로야구에 기반 빗대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기본을 깔고 가는 정치를 내가 어떻게 정치에서도 구현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신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약간 그런 야구에 빗대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만약에 구축하고 싶은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안 하면서 가는 구단의 측면에서는 히어로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나중에 어쨌든 싹을 틔우고 다 같이 기분 좋을 수 있는 구단으로는 LG 같이 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니더라도 감독을 맡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두산 같이 하고 싶어요. 예. 항상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대표님은 왜 정치를 하시나요? 이런 생각이에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첫째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저 스스로도 성장한다는 느낌 받기 때문에 거기에 보람을 얻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도전에서 이준석이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뒤에 등장할까?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명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당에 있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저 정도의 임팩트를 가졌던 정치 도전자가 제 앞에 가면 남원정이에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이 같이 묶여 남원정 소리 들을 때거든요. 실망스러운 구석도 많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남원정은 그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앞서가서 시작한 분들인데,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한테도 같이 기회를 만들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는 더 주기가 빨라지길 바라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길 바라요. 근데 그런 데서 보람을 찾는 겁니다.